어제 중국발 쇼크로 휘청였던 국내 주식시장이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증권 전문가들은 차이나 리스크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잇따라 내놨습니다. 인구가 100만을 넘은 수원, 성남, 용인시들이 자치 권한을 대폭 늘려 부동산 개발 등을 쉽게 하는 특례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광풍의 주역이었던 위례 신도시가 입주 직후 겪는 신도시 증후군을 겪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대거 쏟아지면서 전셋값과 분양권값이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한국콜마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한국콜마 자회사인 콜마 B&H 임직원 수십 명이 미공개 합병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분양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위례 신도시의 전세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분양권 가격마저 주춤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증후군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양한나 기자가 집값 조정을 받고 있는 위례 신도시를 다녀왔습니다. 분양이 시작되고 최고 2억 원까지 프리미엄이 붙던 위례 신도시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하락하면서 분양권 가격 역시 내려앉아 프리미엄은 6천에서 8천만 원 선에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95제곱미터의 전세가가 3억 8천만 원이던 엠코타운 플로리체는 현재 3억 5천만 원으로 내려앉았습니다. 특히 급전세 매물은 무려 1억 원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전세가 4억 5천에서 5억 원 선의 위례 아이파크 1차 84제곱미터는 급전세 매물이 4억 원대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잔금을 치르지 못한 투자자들이 급매물을 내놓는 것입니다. 하락을 많이 했죠. 가격이 5억 선에 나왔던 매물이 거의 4억까지 내려왔거든요. 3억 5천에서 4억 사이에 나왔던 매물이 3억 2천에서 3억까지 내려와 있고, 코인캐슬이나 부영 같은 경우, 그린파크 같은 경우 이제 골라서 들어갈 수 있는 단계다. 분양권 프리미엄도 조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9월 110제곱미터 로열층이 8억 5천만 원에 거래되던 위례 힐스테이트는 11월 2천에서 3천만 원가량 떨어진 가격에 팔렸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입주 초기에 신도시가 겪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시각입니다. 초기에는 입주 물량이 쏟아져 전세가가 약세를 띠게 되고 약 2년 뒤 신규 단지가 사라지면 다시 전세가가 오르는 시기입니다. 신도시가 형성될 때는 전세로 입주하는 사람들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상대적으로 역전세 상황이 발생할 정도로 저렴한 이런 수준에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올해 신규 분양 물량을 쏟아낸 동탄 2기 신도시나 김포 한강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이 같은 신도시 증후군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고공성장하던 저비용 항공사들이 안전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용객들의 불편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긴급안전 점검에 나선다고 하지만 저비용 항공사들이 안전까지도 저렴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3일 오전 필리핀 세부에서 김해공항으로 향하던 진에어 소속기가 1시간여 만에 긴급 회항했습니다. 비행기의 출입문이 살짝 열린 채 비행하는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틈을 발견한 사람이 승무원이 아니라 바로 문 앞에 앉아있던 승객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고로 승객 중 일부는 기압 변화로 머리와 귀 등에 통증을 호소했고 자칫하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처럼 저비용 항공사들의 안전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제주항공 여객기가 압력 조절 장치 이상으로 급 강하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객 150명 중 대다수가 공포와 신체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 사고로 제주항공은 다음 날인 크리스마스 이브에 지연 운항돼 발이 묶인 승객들은 그 불편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 같은 저비용 항공사들의 안전사고 원인은 수익을 앞세운 저비용 항공업계의 무리한 운항 정책이 구조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정비시간 등의 투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보유 항공기의 운항 횟수를 늘리거나 항공기 도입 등 몸집 불리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형 항공사 경우는 자체 정비 능력을 보유하여 적절한 정비가 가능하지만 대부분 LCC는 중국이나 홍콩 등의 위탁 정비를 하다 보니 제때 필요한 정비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안전사고들이 발생하는 걸로 생각됩니다. 이 같은 비판이 높아지자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저비용 항공사 6곳을 특별 점검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는 진에어를 포함해 에어부산,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인천 등 6곳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저비용 항공사 관계자는 LCC 역시 국토부가 관리하는 규제하에 안전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은 오해라며 운임이 저렴하다 보니 안전까지도 저렴한 것 아니냐는 판단은 잘못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저비용 항공사 여객기들이 잇따라 운항사고를 내는 것을 본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앞으로 대형 아파트 한 채를 소형 아파트 두 채로 나누기가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기존 주택을 활용한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세대 구분형 건축 기준 등을 완화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관련 용역과 법 개정을 완료해 내년쯤 실시될 예정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한 채를 두 채로 나눌 경우 동입주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얻고 별도의 출입문과 주방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에 공동주택을 세대 구분형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국토부는 허가 절차 없이 세대 구분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 세대 구분 시 출입문이나 현관, 주방, 욕실, 전기가스 등의 설치 기준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 주요 리스크로 미국의 금리 인상을 비롯한 주요국의 통화 정책, 탈동조화와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저유가의 지속이 꼽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과 아시아금융학회가 현재 시간으로 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올해 3대 리스크를 이와 같이 분석했습니다. 특히나 이와 같은 분석과 함께 토론자인 베리 아이켄그릴 UC 버클리대 교수는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주요국 간의 통화정책 탈동조화가 신흥시장 국가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이어 현재 세계 무역 신용의 80%, 외환 거래의 85%가 달러로 거래되고 있다며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 부족 현상을 중국 위안화나 유로화가 대체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장일의 등락률이 반드시 한 해 지수 흐름을 결정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국내 증시에서 개장일 첫날 성적표와 그의 연간 성적표는 대체로 흐름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4년 주식시장 개장일인 1월 2일 코스피는 환율 공포로 2.2% 하락했습니다. 그의 코스피는 결국 전년 대비 4.76% 내린 채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반면 지난해는 개장일에 0.57% 올랐고 한 해 지수도 2.39%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장일 지수 등락률과 연간 지수 등락률의 방향성은 2011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치했습니다. 최근 20년으로 분석 대상 기간을 넓혀서 살펴봐도 개장일과 연간 지수 흐름이 엇갈린 해는 6번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이 20조 1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현재 기금 자산은 시가 기준 507조 원으로 전년보다 37조 2천억 원, 7.9%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 중 국민이 낸 보험금 수익을 제외한 순수 기금운용 수익은 20조 818억 원으로 수익률은 4.24%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국내외 채권의 이자 수익이 10조 5천억 원, 국내외 주식 평가익 등 7조 2천억 원, 대체 투자 2조 3천억 원 등입니다. 국민연금이 출범한 1988년부터 누적 수익금은 235조 5천억 원이며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6%입니다. 새해 첫 거래일인 어제 중국 증시가 대폭락하면서 세계 증시가 충격을 받았는데요. 다행히 오늘 한국 증시를 비롯해 아시아 증시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증권 전문가들은 차이나 리스크가 크지 않을 것이란 보고서를 잇따라 내놨고 일부는 조정을 보인 국내 주식시장의 매수 기회라는 의견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중국발 증시 붕괴의 여파로 5.07포인트 떨어진 1913.69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중 한때 18포인트 이상 상승하며 어제보다 0.61% 오른 1930.53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22거래일 연속 팔자 기조를 유지하며 1,891억 원을 팔았지만 배당 이후 어제까지도 대량 매도를 보이던 기관이 오늘 사자 기조로 전환해 1,002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코스닥도 개장과 함께 장 초반에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중반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해 어제보다 0.93% 오른 684.07의 장을 마쳤습니다. 어제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식시장이 반등한 이유는 중국 경기의 개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시 안정화 차원에서 어떤 추가 경기 부양책 보완할 여지가 많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반등을 좀 시도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좀 제공하지 않았는가. 이번 주가 하락을 매수 기회로 삼아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주가 폭락 가능성 크지는 않고 최근에 이런 단기 조정을 이제 저가 매수 기회로 생각한다라는. 이러한 전망 속에 중국 상하이 지수는 낙폭을 줄여 전일 대비 2.6% 떨어진 3,287.71의 장을 마쳤고 일본 니케이 지수도 0.42% 소폭 내리며 진정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커 차이나 리스크는 계속 한국은 물론 아시아와 세계 증시를 짓누르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전세난과 집값 상승 등으로 수도권으로 이동한 인구 탓에 인구 100만 명의 밀리언시티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미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경기도 수원, 고양시와 100만 명 달성을 눈앞에 둔 용인, 성남시 등은 특례도시 지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찬신 기자가 전합니다. 새해부터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들이 특례도시 지정을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특례도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부 기능은 도의 지위나 감독을 받지 않는 도시를 말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수원시는 인구 121만 명, 고양시는 103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경남 창원시도 107만 명으로 인구가 늘었습니다. 용인시는 작년 말 기준 99만 명, 성남시는 98만 명에 달해 밀리언시티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특례도시 추진을 서두르는 이유는 행정과 재정에 대한 권한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특례도시가 되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등록세 등 도세가 시세로 전환돼 시의 자체재원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또 택지개발지구 지정,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과 재정비 촉진계획의 결정을 시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 부동산 개발이 용이해져 투자자들에게 호재가 됩니다. 51층 이상 건물 건축물은 도지사 승인이니까 50층 이하는 도지사 승인이 없어도 되겠죠.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도지사 승인이 필요 없는 그런 경우죠. 재정비 촉진 지구에 지정하고
재정비 촉진 계획 결정하는 거, 뭐 이런 거 가능하고. 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농지 전용 허가 신청서를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신청서를 받고 15일 내에 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하고 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심사 의견서를 첨부해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해제에 관한 도, 시,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은 도지사 협의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강기훈, 이찬열 의원 등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개정안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례시를 추가하고 특례시의 설치 기준을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시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올해 1분기에는 기업과 가게가 은행이나 저축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권 대출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 형태 조사 결과를 보면 올 1분기 국내 은행의 대출 태도 지수는 마이너스 15로 지난 2008년 4분기 이후 7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대출 태도 지수가 마이너스면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금융회사 수가 심사를 완화하겠다는 회사 수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행은 조선업 등 취약업종의 부실 우려에다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이 시행되면서 금융권이 기업과 가계에 대해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수익 보전을 위해 카드론에 대한 대출 태도를 완화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새해 벽두부터 신차를 쏟아내며 치열한 경쟁에 나섭니다. 세단, 스포츠 유틸리티뿐 아니라 올해는 친환경차까지 본격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달에는 현대자동차의 친환경 전용 차량인 아이오닉, 기아자동차의 K7, 쌍용자동차의 코란도 스포츠 등이 나옵니다. 이달 중순에 나오는 아이오닉은 일명 프리우스 킬러로 불리며 현대차의 친환경 전용 플랫폼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차량입니다. 기아차가 선보이는 준대형 세단 신형 K7은 2009년 출시 후 7년 만에 선보이는 2세대 풀체인지 모델입니다. 이와 함께 기아차는 올해 상반기 중 기존 신형 K5의 라인업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새롭게 추가할 계획입니다. 한국GM은 올해 쉐보레 브랜드의 주행 연장 전기차인 차세대 볼트를 국내에 내놓습니다. BMW, 아우디, 벤츠 등 수입차 또한 다양한 차종을 앞세워 국내 소비자를 유혹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한국콜마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콜마의 계열사인 콜마 B&H 임직원 수십 명이 회사의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해 1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입니다. 스펙 피하병 회사 임직원의 불공정 거래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콜마 B&H 임직원의 주식 불공정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지난달 21일 한국콜마홀딩스와 콜마 B&H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합수단은 압수수색에서 콜마 B&H와 미래에셋 제2호 스펙의 합병 계획이 콜마 B&H 임직원들에게 유출된 증거를 대거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한국콜마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현재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장품과 건강식품 제조 판매업체인 콜마 B&H는 올해 1월 미래에셋증권이 세운 스펙과 합병하는 방법으로 우회 상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콜마 B&H의 임직원들은 한국 콜마가 콜마 B&H와 미래에셋 제2호 스펙과 합병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합병 발표 이전 미래에셋 제2호 스펙 주식을 샀습니다. 미래에셋 제2호 스펙의 주가는 콜마 B&H와 합병을 발표하기 이전부터 급등해 합병 전까지 공모가 2,000원 대비 55% 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펙은 비상장사와의 합병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서류상 회사이기 때문에 합병 재료가 발표되지 않는 한 회사 가치가 변하지 않아 주가도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미래에셋 제2호 스펙의 주가가 사전에 급등한 것은 콜마 B&H 임직원이 회사가 스펙과 합병을 발표하기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합병 대상인 미래에셋 제2호 스펙의 주식을 미리 매입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상장 이후에도 콜마 B&H 주가는 K뷰티 수혜주로 꼽히며 지속적으로 올라 4일 기준 종가가 78,200원으로 38배가량 급등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리 주식을 매입한 임직원은 상당액의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증권업계에선 스펙의 주가가 합병 발표 이전부터 급등하는 현상이 잇따르면서 합병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의구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검찰과 금융위원회는 콜마 B&H의 적발 사례를 계기로 합병 발표 전 주가가 급등한 스펙에 대해 불공정 거래 조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오늘 오전 한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의료기관의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 제출에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전문 투자자나 기관이 아닌 개인도 연 500만 원까지 창업 초기 단계 벤처기업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증권형 크라우딩 펀딩 제도가 이달 시행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 연구 결과 경제 사정이 넉넉하고 부부 금술이 좋을수록 둘째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4일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날 대비 1.26원 내린 리터당 1,404.07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휘발유 값은 지난해 10월 12일 이후 80일 이상 하루도 빠짐없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어 조만간 리터당 1,300원대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지영입니다. 오늘 어제와 공기가 사뭇 달랐는데요. 내일은 더 추워지겠습니다. 하늘은 계속해서 내일도 맑겠고요. 맑은 하늘에 대기는 더 건조해지면서 동해안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추위와 함께 찬바람도 몰려오면서 대기 순환이 활발해 미세먼지 지수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기온이 갈수록 내려가겠는데요. 토요일에는 서울이 영하 9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여기에 찬바람이 체감온도를 더 끌어내리면서 체감온도는 낮에도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는데요. 이번 한 주 내내 보온에 신경 써서 옷 든든히 입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해안으로는 오늘 오전 건조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당분간 강수 소식이 없어 건조함은 더 심해지겠고요. 특히나 바람이 강해서 산불 위험이 높습니다. 작은 불씨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맑은 모습이고요. 남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제주도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곧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부터 북서쪽의 찬 공기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전국이 맑고 춥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전력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이 맑은 가운데 찬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서울 영하 6도에서 영상 2도, 순천 영하 7도에서 영상 3도의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동해안은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불조심하셔야겠고요. 강릉 영하 1도에서 영상 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고 광주 영하 1도에서 영상 6도, 대구 영하 2도에서 영상 6도 분포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서해와 동해상에서도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찬 대륙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면 서해상으로 눈구름이 발달되는데요.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도 충청 이남 서해안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추위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2016년 새해가 밝은 지 어느덧 5일이 지났습니다. 새해가 되면 신년 계획 세우곤 하는데요. 올해만큼은 작심 3일이라는 단어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